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띠 그래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96쪽, 97쪽입니다. 연순회 반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빌렸습니다. 반 학생들이 빌린 책을 조사하여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아래 보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종류가 친구들별로 이름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책을 빌렸는지 각각 써져 있는데요. 역사, 문학, 언어, 과학, 수학, 문학, 과학, 역사, 수학,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빌렸습니다. 아래 물음을 한번 먼저 볼게요. 조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어 보세요. 빌린 책의 종류별 권수, 과학, 문학, 역사, 수학, 언어, 기타 이와 같은 책의 종류별로 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과학 종류의 책을 빌린 친구들을 확인해 볼게요. 과학을 빌린 친구들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7명이 과학에 대한 책을 빌렸습니다. 다음 문학 1명, 2명, 3명, 4명, 5명, 5명이 문학에 대해서 빌렸고요. 역사 1명, 2명, 3명, 4명 역사에 대해서 빌렸습니다. 그리고 수학 1명, 2명, 3명, 4명 그 다음 언어 1명, 2명, 3명 거의 다 되었는데 남은 것이 철학 그리고 사회거든요. 그런데 기타라고 해서 과학, 문학, 역사, 수학, 언어 종류가 아닌 나머지 종류의 책들을 기타로 묶었네요. 따라서 여기 철학과 사회의 경우에는 기타 항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는 나머지 과학, 문학, 역사, 수학, 언어 종류가 아닌 나머지 책들 총 2명 준기와 나린이가 철학, 사회 분야의 책을 빌렸으니까요.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종류별 권수를 다 더하면 12, 16, 20, 25 해서 25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씩 5줄이니까 25명이 이와 같이 책을 각각 빌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각각 누가 어떤 종류의 책을 빌렸는지 알 수 있고요.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표로 정리한 내용이 아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연순회 반 학생들이 과학 분야의 책을 가장 많이 빌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죠. 이것을 보았을 때는 누가 어떤 책을 빌렸는지 어떤 종류의 책을 빌렸는지는 알 수 있지만 어떤 분야의 책을 연순회 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빌렸는지는 찾기가 바로 힘들죠. 이렇게 표로 정리했을 때 알기가 쉽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래 조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인가요? 모두 25명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 자료의 종류가 많아 표에 모두 넣기 어려운 경우 자료의 수가 적은 자료를 기타에 넣어 표현해요. 그렇죠? 아까 철학, 사회 같은 경우 철학을 하나 넣고 사회를 하나 또 넣고 하면 철학은 어차피 1명, 사회도 1명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자료의 수가 적기 때문에 따로따로 만들기보다 기타와 같이 하나로 합쳐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모두 넣기 어려운 경우에요. 가장 많은 학생이 빌린 책의 종류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과학 종류의 책을 가장 많이 빌렸고요. 기타에 넣은 책의 종류는 2가지였죠. 철학과 사회. 기타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해보세요. 기타를 사용했을 때는 항목을 정리하기 편합니다. 항목을 정리하기 편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자료의 수가 너무 적어서 자료의 수가 너무 적어서 따로 표현하기 힘들 때
따로 표현하기 힘들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기타를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이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연순회 반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종류별 권수의 비율을 띠 모양 그래프로 알아봅시다. 빌린 책의 전체 권수에 대한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거죠. 종류별 권수의 백분율을 구하여 표를 완성해 보세요.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과학, 문학, 역사, 수학, 언어 순서대로 7, 5, 4, 4, 3, 2 권수를 7, 5, 4, 4, 3, 2, 25 이렇게 써줄 수 있죠. 백분율을 이제 구할 건데요. 백분율은 전체 권수, 전체는 25권이죠. 25권에 대한 종류별 권수니까요. 과학 같은 경우 백분율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전체 권수에 대한 과학, 여기에 100을 곱해서 백분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약분을 하면 4, 7, 4, 28%가 되죠. 그렇죠. 문학 같은 경우 25분의 5 곱하기 100이 되고요. 약분을 하면 4를 5에 곱해서 20%가 됩니다. 다 같은 원리죠. 따라서 여기 주어진 숫자에 다 4를 곱하면 백분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분모는 다 25가 되잖아요. 전체 권수는 25권으로 바뀌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역사의 경우에는 16%, 수학 16%, 언어는 12%, 기타는 8%라고 각각의 백분율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합계는 100%가 되겠죠. 48, 64, 80, 92, 100 따라서 합계는 100%입니다. 그래서 과학 종류의 책을 빌린 학생들은 28% 연순회 반 학생들 중에 기타 책을 빌린 학생들은 전체 학생 중에 연순회 반 학생 중에 8% 이런 식으로 백분율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빌린 책의 전체 권수에 대한 종류별 권수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주어진 비율 있죠. 비율을 이용하여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로 나타낸다. 자, 아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띠 그래프라고 합니다. 보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입니다. 이것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띠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볼게요. 지금 이것이 띠 그래프인데요. 빌린 책의 종류별 권수입니다. 여기에 보면 과학이 0부터 28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문학, 역사, 수학, 언어, 기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래 백분율 보이죠? 이 백분율이 0에서부터 100까지 이와 같은 수직선으로 표현된 것을 보면 실제 0에서부터 딱 28까지 28%입니다. 그리고 28부터 여기가 보면 45, 46, 47, 48까지 28부터 48까지니까 딱 20만큼이에요. 눈금. 여기 눈금은 16, 여기 눈금은 16, 여기 눈금은 12, 여기 눈금은 8. 따라서 그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띠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띠 그래프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띠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 뭐 여러 가지 알 수 있겠죠. 한눈에 딱 봐도 과학 종류의 책을 가장 많이 빌렸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연순의 반 학생들은 과학 종류의 책을 가장 많이 빌렸다. 그 외에도 뭐 역사와 수학은 같은 비율의 학생들이 선택을 했다. 그렇게 찾아줄 수 있고요. 이 띠그래프를 보고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를 D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해보세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 수 있죠. 여기서 보면 과학책을 빌린 학생들이 연순회 반 학생 중에 도대체 얼마만큼 과학을 빌렸는지 약 28%가 과학을 빌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걸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각 부분의 비율을 전체에 대한 비율을 한눈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D그래프의 장점입니다. 실생활에서 D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해보세요. D그래프는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친구들의 혈액형 비율 이것도 각각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비율을 D그래프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고요. 혹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의 비율 이것도 D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전교 임원 선거, 회장 선거의 득표율 그런 것도 D그래프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